제가 그냥 대주주지 3천 명이 이 회사 주인이잖아.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한 3, 4년 전만 해도 1의하고 2의하고 3의가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갈수록 지금 모든 산업이 그렇잖아요. 1의하고 2의가 차이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정보가 완전히 오픈돼 있기 때문에 강자만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점점 사업도 되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도 예를 들어 중소기업도 그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1, 2등 안 하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그런 구조가 점점 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찾아왔네요, 제가. 네.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온 것 같죠? 그렇죠? 올해 들어서는 당연히 처음 왔고 처음 왔죠. 네. 제가 그래도 한 1년에 두어 번씩은 찾아뵙는 네, 맞습니다. GNC 에너지 안병철 대표님입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네. 요즘에 그래도 한 2, 3년 전보다는 GNC 에너지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늘고 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요즘 뭐 아주 환경이 아주 환경. 환경 문제가 이슈화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그리고 또 에너지, 네. 그렇죠. 또 친환경, 네. 또 이번 정부에서 이제 그린 뉴딜 네, 그린 뉴딜 뭐. 이것도 하면서 네. 뭔가 조금 꿈틀댄다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뭐 정책적인 도움이랄지 산업적인 변화랄지 이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좀 갈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상장하면서 계속 이제 주장했던 친환경, 네. 그다음에 인간이 필요한 전기와 에너지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서 인간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이바지하다 이런 게 모토가 이제 그게 점점 맞아가는 것 같고 그게 처음에 상장했을 때 2013년도에는 큰 관심을 못 받았는데 네. 특히 신정부 와서 또 특히 요즘 뭐 ESG를 강조하는 요즘에 와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이 뭐 사업으로 뭐 인류의 뭐를 저기 하고 뭐 이거 있잖아요. 우리 비전이 비전 예, 고객과 함께 성장해서 인류에 공헌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그래서 성장해서 인류에 인류에게 공헌하는 기업. GNC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예, 그 친환경적으로. 오늘 좀 하나하나 많이 좀 제가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예. 대표님이 사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더 리더 네. 그래도 벌써 재작년에 출연하셨던 거 꽤 되셨죠, 그것도. 예. 시간 좀 된 것 같아요. 거기 출연하셔서도 이제 방송 뒤에서 많이 이제 대담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편하게 알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셔도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사실 마도로스 출신이시잖아요. 예. 젊은 시절에는 배를 타고 그때는 뭐 해외여행 이런 게 자유롭지 않았으니까 네. 제 어렸을 때 꿈이 세계 일주 뭐 이런 쪽에 그러면 뭐가 맞느냐 해서 마도로스 돼가지고 양선원이 되고 세계를 누비는 거 이런 거 젊으면서 많이 뭐 그때 좀 많은 걸 봤다나 뭐 이런 쪽이고요. 그게 몇 년도쯤이에요? 제 81년도 81년. 예. 저 태어날 때. 81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네. 한 6년간 선원 생활을 했습니다. 예양 선원 그러니까 그러면 배에서 혹시 어떤 전 기관학과 전공했으니까. 기관 예. 기관사였던 거예요? 예. 엔진 돌리는. 예. 배는 글쎄 1등 기관장님 있고 1등 기관사, 2등 기관, 3등 기관사 이 네 분이 그 배에 가면 시스템이 많거든요. 이 전기도 자체 생산해야 되고 그다음 추진력인 주기도 있고 인간이 거기 실내 생활은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수많은 큰 공장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냥 배 안이 작은 건물이고 공장이고. 예. 그때 뭐 겪으셨던 거랑 지금 이제 창업을 하신 계획이랑 뭐가 좀 맥이 닿는 게 있어요? 저는 그때 선원 생활하면서 그냥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견문을 넓혔다 그런 것밖에 없었고요. 또 대기업에 있었으면 제가 창업을 꿈을 못 꿨을 텐데 현대 상선에 86년 그만두고 중소기업에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1년 하다 보니까 이제 창업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 있어요. 당시 그 배를 타셨던 게 지금으로 따지면 현대 상선. 지금 HMM으로 바뀌었죠. 그 시절에 그 현대 상선이었구나. 80년도에. 예. 혹시 그 당시에 한 배를 한 그럼 5년 정도 타셨던 거고 한 몇 개 국가 정도나 다니셨다고 보면 돼요? 20개국 정도는 다닌 것 같아요. 상선으로. 예. 그게 실제로
견문이 많이 넓혀졌다고. 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마더러 세대부터 이제 꿈이 있잖아요. 꿈이었었는데 네. 그게 뭐 한 달씩 항의하다가 뭐 부대에 닿으면 뭐 하루 이틀 있고 다른 때 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그 마더로스 견문 넓힌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5년 배를 타보니까 반대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좁은 폐쇄된 생활에 사는 거. 네, 네. 그래서 아니다 싶어서. 항상 이상과 현실은 뭐든지 다 다르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는 뭐 저기였던가요? 뭐 벌크선, 뭐 컨테이너선. 예, 벌크선도 타고 자동차 전용선도 타고 컨테이너선도 타고. 예. 80년대 그 자동차 수출하는 예, 그때도 예. 현대자동차 그때 미국 본토는 못 들어가고 캐나다 들어갈 때 우리가 뭐 요즘은 뭐 배 한 대에 뭐 5천 대도 실는데 그때 한 2천 대 정도 싣고 가서 캐나다에 가서 풀고 뭐 이런. 당시에 막 폰이 수출하고 이럴 때. 예, 예. 그 얘기도 재밌네요. 사실 배 타신 분들 그 배 탄 이야기만 들어도 그냥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다 그러면 어떻게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현대상선에서 6년 정도 생활하다가 제가 이제 대기업에 그쪽 뭐 과장 정도의 클래스인데 네. 이 개연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냐. 보통 대기업에서 한 5, 6년 되면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너무 이제 한 분야만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고 중소기업 마린 서비스 그냥 배 선박 서비스 뭐 술이라든지 선용품이라든지 이런 마린 서비스 업체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난 이제 창업을 해도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89년도에 창업했습니다. 89년에 창업하셨구나. 예. 그게 지금의 GNC 에너지 전신. 예, 한국 기술 서비스. 거의 그때는 이제 개인 사업. 89년 개인 사업자로 해서 93년에 법인 전환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한국 기술 서비스 당시에는 그때도 비상발전기. 예,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막 뭐라 해야 되나 가방 하나 들고 예. 비상발전기 이제 거의 판매하러 돌아다니던 그런 시기였다면서요? 아파트나 뭐 우리 그때는 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업 규모가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 분양한다든지 오피스텔 분양한다 이런 신문 광고 나오면 거기 전화해서 담당자들 만나러 다녔습니다. 카달로그 하나 들고. 말 그대로 신축 건물 예. 대상으로 예. 비상발전기를 판매하는 것만. 예. 일종의 유통업 했었죠. 공장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 사업을 그러면은 제대로 우리가 비상발전기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네. 하신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수입 그때는 주로 수입해서 팔다 보니까 또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제조 시설도 원하고 이래가지고 97년에 이제 공장을 지었죠 화성에다가. 그 전에는 그냥 단순히 사다가 예, 판매만 하는 예, 거였다가 예. 이제는 이제 제조까지 해서 예. 판매하는 걸로. 예. 1997년이었고 예. IMF 직전이었네요. 예. 그때 준공하고 나서 97년 말에 IMF 와서 고생 좀 했습니다. 공장 준공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진짜 상당수 기업들이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넘기셨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도 그때가 특히 우리는 수입을 많이 해서 그때는 뭐 매출 한 30억 정도 했을 때인데 우리가 수입 물량이 100만 불 정도 있었는데 수입의 물량이 하루에 환율 100원 올르면 1억씩 환차손을 보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생각하면 지금 삼성그룹하고 거래했다는 게 우리 GNC가 그때 망하지 않고 살았던 경우였나. 왜냐면 다른 그룹들은 거의 환율 보상을 안 해줬는데 삼성그룹은 그때 저희들이 50% 환율 보상을 받았거든요. 환율 보상이요? 예.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예. 그 환율이 900원대 자기가 오다를 줬는데 실제 들어올 때 1,800원 2배가 올랐잖아요. 네네네. 가격이. 그럼 가격을 좀 올려준 거예요. 삼성물산에서 이거 그냥 업체들 망가지면 자기들은 1,800원을 기준에 사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 업체를 살려주는 게 그래도 우리한테 자기한테 오히려 유리하니까. 이익이다. 어떻게 보면 진짜 상생. 예, 상생. 이었네요. 제대로 GNC 에너지로 법인 전환이 돼서 굴러갔던 게 한 언제부터? 그러니까 93년에서 한국기술서비스 법인이 됐다가 93년에 법인으로 했다가 그러니까 2009년에 GNC 제가 이제 디젤 발전기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그때부터 제가 2009년부터 환경 문제에 대해 생각을 했죠. 그래 그린 에너지에서 GNC로 상호를 변경했어요. 2009년에. 맞아요. 이게 지금 GNC가 그린 앤 클린 에너지. 예. 그러다가 저 상장까지 하신 게 2013년에 상장했어요. 13년. 예. 상장을 마음 먹으신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상장을 해야
나름대로 투명성이나 뭐 성장성이나 뭐 이런 부분 인정을 어떻게 보면 상장했다는 것은 그 기업이 공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사기업이 아니라 네. 그냥 젊었을 때 꿈이었죠. 사실 제가 요 말씀을 좀 여쭤보기는 했는데 우리 안병철 대표님은 저는 이제 한 수년간 이제 배워왔으니까 약간 생각하시는 게 그냥 뭐 사실 이 중소기업들 대부분 이제 오너 기업이잖아요. 아, 예. 당연히 이제 최대 주주시고 그냥 이 회사는 내 회사 거의 내 개인 회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코스닥 상장사 대표님들 중에서도. 예. 근데 대표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약간 이제 공적인 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고객사 그다음에 뭐 인류의 공헌 또 이제 주주와도 뭐 함께하는 이런 것들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막상 상장하고 나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게. 그렇죠. 우리 중소기업이라 이게 상장하면 또 그 위에 업무나 이런 투명성이나 이런 거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나 이쪽으로 좀 그런 부분이 또 요 근래 와서는 더 강화되고 이러니까 좀 나름대로 부담된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상장해서 계속 유지한다는 부분이 부담되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가 경쟁력인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변화를 해서 나름대로 그 부가치 있는 사업을 계속해야 회사가 성장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상장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사실 시작이잖아요. 아 당연히 시작이죠. 지켜야 할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뭐 규정 따라야 되는 것도 많고 그냥 사실 이런 중소기업에서 실무자 하나가 뭐 그냥 깜빡하거나 착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주주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데미지가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저희 GNC 주주 한 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주주 명부 보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대주주지 3,000명이 이 회사 주인이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거기서 주식이 제일 많은다 뿐이지 대표 주주의 대표란 뿐이지 제 회사는 아니잖아요. 사실 굉장히 이제 당연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당연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분들 조금 만나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 주총이라든지. 저희들이 주총에 오면 우리는 주총은 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잖아요. 간단히 끝나고 그죠. 주주들하고 대화를 많이 가지려고 주주 하고 간담회. 간담회 쪽으로 많이 한 3년 전부터 주주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주주 간담회를 주로 열고 있습니다. 연락도 좀 많이 오나요? 저 주담한테. 연락서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소액주주들이. 특히나 뭐 지난해 그렇죠? 올해 더 그랬고 예전에 참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부상증자도 한번 하셨었고.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들이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 물량을 늘리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요구에 좀 화답하신 것도 있고, 참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주기적으로 회사 좀 매각해라 나한테 넘겨라 이런 요청을 조금씩 받으신다면서요? 네, 그런 요청도 받는데 저희들은 뭐 제가 뭐 돈 벌려고 상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같이 계속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업을 키우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별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은 있지만 그냥 뿌리치고 계시는. 우리 저희 안병철 대표님이 굉장히 또 검소하시고 유명해가지고 제가 항상 여기 놀러 오면 이 앞에 항상 거의 중국집. 좀 이따 저기 또 가겠다. 지금 GNC 에너지 시가총액이 보니까 오늘이 2월 22일 기준으로 1,78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자회사 지에넌 에너지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 돼요. 거의 한 지분율 한 30몇 %인가요, 그렇죠? 35%. 35% 정도. 그런데 이제 자회사 시총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요즘은 뭐 주식시장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앞으로 얼마나 현재보다는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주주들이 많은 성장성을 많이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GNC도 나름 GNC라는 회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계단 하나하나를 걸러서 32년을 왔는데 그런 것보다는 물론 뭐 올라갔다 롤러코스터 적자 나다도 다음에 흑자나고 뭐 이런 또 확 성장했다 좀 떨어져서 확 성장하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각광을 받는 거 아닌가 시장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제너는 이제 수열이나 지열이나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뭐 정부 정책이나 뉴 그린딜 이게 GNC보다는 훨씬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재무제표상이나 자본 순자본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한테 항상 많이 뒤지는데 시청이 많다는 부분을 전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GNC 에너지, GN1 에너지 각각 이제 사업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2020년 실적은 조금 부진해지고 그러니까 외형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데 예. 조금 수익성은 2020년에 안 좋았어요. 우리 GNC는 뭐 영업이익률 이런 게 거의 비슷해 가는데 이렇게 재원이 좀 많이 처지는 바람에 전체 연결 재무제표는 좀 부진한 걸 좀 생각합니다. 그 뭐 코로나 때문에 그 공사 현장들도 좀 스톱된 게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신규 있었죠. 수주나 이런 것도 좀 지연이 됐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나아질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일단은 GNC 에너지, 이제 지금 모기업이고 안명tul 대표님이 맡고 계시는 GNC 에너지부터 이야기를 볼 텐데, 많은 분들이 그거까지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국내 비상발전기 시장 1위. 그게 어떻게 1위인지 좀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비상발전기, 네. 비상발전기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한 4천억 정도 시장이 되고요. 네. 현재 상장사는 GNC밖에 없고 일정한 공장을 가지고 뭐 한 매출 100억 이상 하는 회사가 저희들이 보기엔 한 20개 정도 매출 100억 이상이 20개 정도 꽤 많네요. 20개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시장에서 1,000억 이상 하니까 마켓 시어가 25% 정도 되니까 한 3, 4년 전만 해도 1위하고 2위하고 3위가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갈수록 지금 모든 산업이 그렇잖아요. 1위하고 2위가 차이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올해도 우리가 1,200억 정도 했는데 2020년도 2위 업체가 한 제 기억에는 제 생각에는 예측은 한 5, 600억 수준 했지 않느냐. 1등과 2등이 한 거의 2배 이상. 그 전에는 뭐 15%, 뭐 20%이 정도밖에 차이가 없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중소기업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이 살려면 그 분야에서 1, 2등 하지 않으면 안 사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현재가. 왜 그러냐면 그게 뭐 많이 바잉 파워라든지 원가 절감이라든지 결국은 중소기업이 순수히 우리 GNC 비상발전기도 원자재 비중이 높다 보니까 원자재를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다량 구매다 보니까 거기서 원가를 확보해 놓으면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인건비 포지션은 전체에서 한 15%도 한 10% 정도밖에 안 돼. 인건비 포지션은 딴 데보다는 훨씬 낮은 거예요? 아니, 전체 매출에 비해 낮은 거죠. 원자재 구매 이런 보니까 제가 보면 이 자꾸 사회가 이제 뭐 SNS 이렇게 발달할수록 이제 이런 고도화 AI나 고도화 될수록 정보가 완전히 오픈돼 있기 때문에 강자만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점점 사업도 되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도 예를 중소기업도 그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1, 2등 안 하면 이 시장이 살아남기 힘든 그런 구조가 점점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정보 오픈됐기 때문에 제가 뭐 20년 전, 10년 전 비즈니스 할 때만 해도 A 건설사 가면 조그만 건설 발전기 업체들도 뭐 4-5개 등록돼서 같이 경쟁하고 살아갔는데 지금은 뭐 워낙 오픈됐기 때문에 발전기 업체 1위서부터 10위 그냥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는데 조금만 관심 갖고 있으면 원가 절감하려면 뭐나 다 끌어들이잖아요 건설사들이. 경쟁 더 붙이려고. 더 붙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구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실업 문제 이런 부분이 그런 데서도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1등 업체고 우리가 제일 잘 나간다라는 이제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또 말씀 그 뒤편에는 또 다른 이제 영세 업체들이 쓰러지면은 또 이제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근데 고용 시장에 이런 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산업이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그렇게 활달한데 고용은 창출은 별로 안 되잖아요. 점점 매출에 비해서 매출이 늘어난 비율에 비해서 고용이 그런 거 앞으로 계속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정부에서 물론 앞서가는지는 몰라도 기본소득 이런 게 일정 부분은 맞지 않느냐 그런 게 결국 이제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일부 10%나 20%가 70, 80%를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가 사회가 점점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주나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래서 이제 1등 프리미엄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사실 증시에서는 GNC 에너지가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아직은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못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보면 특히 그 요새 친환경 이래갖고 비상발전기도